지하 여기 하는데? 지하? 옮기면 되지. 세이 오나요? 이겼어? 예. 누가요? 영인이? 뭐 맨날 야 맨날 타는 버스를 왜 잘못 타는 거야? 말이 돼? 너 6일인가? 민규야? 진아. 한 2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하세요. 다 한 사람은 뭐 잠깐 여유를 갖고 쉬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새로 준 프린트 35번 문제를 풀고 있어도 되고, 편하신 대로.
쥐야. 다 됐나? 갑시다. 네, 새로운 유형 또 봐보도록 합시다. 오늘 책 드렸죠? 아, 책이래. 프린트 드렸죠? 이제 프린트 드린 거 오늘까지만 요걸로 하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는 책이 무조건 도착을 해 있어서 그 수업 때는 선생님이 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날씨가 많이 풀렸어. 이제 봄 같아. 보면은 지금 다들 옷도 가벼워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봄처럼, 그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많이 학교에 가서도 이제 졸릴 테니까 잘 준비하고. 아직 학교를 한 번도 안 갔지? 그치? 다음 주에 처음 가는데 새로운 애들도 처음 만나는 거잖아. 새로운 반 친구들도. 약간 설렘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그치? 많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치? 자, 오늘 35분부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뭐를? 프린트? 나머지 다 받았죠? 좋아. 왜 혼자야? 네? 이 차는? 모르겠어요. 아까 나한테 헬스장이라 그랬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어. 그래요? 너 아까 정민이한테 또 개소리 해가지고 오늘 이번 시간 또 안 오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예상을 빗나갔네. 와주는 것만 해도 또 감사함이 느껴지는 또 그런 때가 있어. 그치? 자, 35분부터 같이 볼게, 얘들아. 이게 이제 오늘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유형을 3가지를 나눠줘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진짜 깔끔하게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먼저 써놓고, 그러니까 나만 써볼게. 흐름이라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순서 배열이 있죠. 배열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삽입이 있어. 자, 근데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이 배열이 가장 이제 까다로워. 그리고 배열 문제가 내용도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을 넣어 놓을 때가 있고, 그리고 순서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자면 순서 배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빈칸 추론이랑 순서 배열이. 그래서 오히려 흐름 유형이랑 삽입 문제는 조금 그래도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모든 문제, 그러니까 5문항이 전부 다 어려운 건 아니고 배열 문제가 특히나 어렵다. 그리고 흐름 문제랑 삽입 문제를 푸는 건 조금 어느 정도 팁이 있어요. 요령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두면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얘기를 왜 깔아놓고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11월 문제를 볼 건데 11월에는 수능이 들어있으니까 항상 겁나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데 내용 자체도 많이 어려워요. 순서 배열에서. 그래서 오늘은 흐름이랑 삽입 문제는 내용을 건드려 줄 거야. 근데 순서 배열 문제는 풀 때는 여러분들한테 스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 건가 또 알려줘 보도록 할게. 너무 논리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않고 스킬적인 부분, 기술면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수업을 하고 나서 이 두 번째 수업이잖아. 그래서 흐름 문제를 푸는 게 또 약간 생소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잘 봐. 흐름 문제를 풀 때는 이 뒤에 있는 배열 삽입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얘네는
번호 앞에 있는 이 문장이 무조건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보기 1번 앞에 있는 문장, 즉 첫 문장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첫 문장이 무엇이다? 주제문입니다. 첫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이 주제문 속에는 뭘 담고 있냐면 소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중심 문장인 코어도 가지고 있어. 근데 너네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나머지 번호 1, 2, 3, 4, 5번에도 똑같이 다 소재가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소재가 무슨 인권에 관련된 얘기다 라고 하게 되면 1, 2, 3, 4, 5번에도 다 인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축구 얘기가 나왔다. 그럼 모두 다 축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기끼리 비교를 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앞에 있는 문항으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앞뒤에 조금씩 연결고리를 만들어놔서 그걸 함정이라고 부르지? 그 함정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보기끼리 절대 비교를 하지 말고 자, 보기랑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면 보기랑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문과 비교를 합니다. 자, 이 말 전혀 어렵지 않지? 보기랑 주제문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주제문과 벗어난 문항이 나오면 걔가 흐름상 말 그대로 관계없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난이도가 가장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보통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흐름 문제를 푸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들아,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보기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혼돈하지 않도록 항상 이 첫 번째 있는 문장과 벗어나 있는 친구를 찾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아서 소재가 무엇인지 코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겠지. 35번, 즉 흐름 문제를 풀 때 말이야. 이해됐니? 자, 그럼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웬만하면 5문제를 다 하려고 조금 속도를 낼 거야. 자, identity theft 이렇게 나와서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이게 바로 이 글의 소재입니다. 자, identity theft. 자, identity 하게 되면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거나 신원이라고 하는데 정체성이나 신원에 대한 theft 무엇이 되는 거야?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신원을 훔쳐가는 것에 대한 얘기야. 이 글은. 알겠지? 자, 그것은 can take many forms. 우리의 신원을 훔쳐가는 절도는 말이야. 많은 형태들을 take, 취할 수가 있대. 그지? 단순히 주민등록증 훔쳐가서 학생증 훔쳐가는 거 말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랍니다. In the digital world에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치? That's because 그것은요 뭐 때문이냐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여기 좀 봐봐. Because가 나오거나 That's why가 나오는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Because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한 원인이니까 이 결과가 어디 있겠어? 앞에 있는 거지. 신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원 절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y가 붙어 있으면 그 뒤에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반대로 그 앞에 이유나 원인이 나오는 거겠지. 오케이? 자, 뭐 때문이냐면 many of the traditional clues about identity 우리의 신원, 정체성에 관련된 전형적인 클루, 단서들이 많은 단서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봐봐. 누군가의 physical appearance, 신체적인, 물리적인 appearance 하게 되면 외형. 그리고 presence, 존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신체적인 외형, 그러니까 내 말은 신분증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말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랑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 같은 것들이 are replaced,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에 의해서? By mechanic-based checking of credential. 신용에 의해서 기계에 근거한 확인이래요. 그러니까 기계들이 우리의 신용을 확인을 하는 거야. 인터넷상에서 말이야. 디지털 월드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신용 절도가 관련된 게 너무나 많은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 이 글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더라? 이 글의 주제문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신용 절도.
우리의 정체성을 훔쳐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 속에서요. 그리고 그것은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부가 설명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코어가 되는 거지. 그지? 단 하나야. 그냥 주민등록증 훔쳐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들 우리 아이디도 훔쳐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밀번호 막 가끔씩 구글이나 네이버에 막 누군가가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막 이런 것도 막 가끔씩 나오잖아. 그치? 막 보면은 나라 막 보면은 막 우리나라 아니고 막 외국에서 하고 막 이런 것들. 그치?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도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줘야 돼, 얘들아. 이 부분이 가장 그냥 핵심이야. 내가 요걸 딱 잡아놓고 가면 만약에 신용절도, 나의 신용을 훔쳐가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비교를 했을 때 1, 2, 3, 4, 5 중에서 그럼 걔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기대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번호 속에 아이덴티티라든가 아이덴티파이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찾아야겠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아. 절대. 다 모두 다 소재는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를 찾아야 된다. 이게 바로 관계가 없는 문장 찾는 요령이야. 알겠죠? 자, 가보자. 1번부터 썸은 앞에 거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얘는 우연치 않게 앞에가 주제문이기 때문에 앞에랑 비교가 되는 것 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이거? 자, someone is able to acquire. 누군가는 무엇이 가능하냐? acquire. 획득하고 습득하는 게 가능해. your credentials. 너의 신용들을.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 대시 세부사항을 주는 거지. 자, 세부사항을 준다. 무슨 얘기? 앞에 거 여러 가지 나열시킬 거야. sign on names. 너가 어디에 들어갈 때, 로그인 할 때 쓰는 이름들, ID, password, 비밀번호들, cards, 카드들, tokens, 뭐 신용도들, 다른 증표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2차 비밀번호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게임할 때. 뭔지 알지? 그 게임할 때 뭐 들어가고 나서 내 뭐 어떤 뭐 금고 열 때 또 필요하던 그런 비밀번호 하나 더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 그리고 기타 등등들 따위들이 다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다, 훔쳐갈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에 관련된 얘기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in so doing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즉 너의 신용들을 획득함으로써 is able to 그 사람들이 뭐가 또 가능해지냐면 convince 확신시킬 수 있대요. 여기 잘 봐. electronic system 전자 시스템을 확신시킬 수 있대. 뭐라고? They are you. 그들이 너라고 확신시킬 수 있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가짜로. 내가 아닌데. 그지? 자기가. 그거는 걔네들이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 전자 안에서 확인하는 건데. 그치? 걔네들이 우리가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혀 벗어난 내용이 아니야. 그치? 계속 가볼게. This is an ingredient in large numbers of cyber-related fraud, and cyber-related fraud is by far the most common form of crime that hits individuals. 자, 이것은 재료래요. 무슨 재료냐면 in large numbers of cyber-related fraud. 그래서 어디 속에서 재료냐면 이 앞에 것들을 얘기한 거잖아. 우리가 요리 속에 넣는 음식을 재료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게 무슨 재료냐면 이것들이 뭐에 대한 재료가 되냐면 사이버상에서 연관성이 있는 사기를 치는 것에 재료가 된다라는 거야. 많은 양의. 그치? 저 영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치? 막 게임상에서 만나가지고 친구 아이디를 들어갔는데 친구 그 안에서 친구가 있잖아. 그래서 야 나 누구야? 그래서 잠깐 아이템 좀 빌려줘. 그래서 빌려줬는데 그 사기 당하고 그런 현상들이요. 그리고 cyber related 사이버상에 연관되어 있는 그 사기들은 by far 훨씬 흔한 형태입니다. 무엇의? 범죄의 흔한 형태이다. 어떤 범죄? That it's individuals. 개개인들을 치는 범죄래요. 즉 개인들한테 처해질 수 있는 개인들이 당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범죄가 바로 이 사이버상의 사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조금 복잡한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요, 조금 복잡한 얘기를 읽는다라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비교를 해야지 답을 찾는 거니까. 다음, thanks to advances in cyber security. 줄 좀 쳐볼까 얘들아? thanks to advances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 덕분에, advance, 진보 발달 덕분에 어디에? 사이버 security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사이버상에서의 security 시스템이래요. 안전 시스템 정도가 되죠. 안정 시스템, 보안 시스템 이 정도 될까? 사이버상의 보안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거를 앞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이게 자꾸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100점 맞았던 친구가 요거 하나 틀려서 하나 틀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자기가 앞에 거랑 비교를 하니까 계속해서 범죄, 신용 범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흐름상 그냥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이버상에서 보안 시스템 덕분에 이러한 범죄의 리포트 보고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보기랑 주제문과 비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갑자기 3번에서 갑툭튀한 내용이 뭐냐면 사이버상의 보안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나온 거야. 그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신용 절도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나열을 하고 있고 누구한테 많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안 시스템 덕분에 라고 했다면 얘들아 보안 시스템 덕분에 밑에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보안 시스템 덕분에라고 했으면 이 글 전체는 보안 시스템에 대한 글이었어야 돼. 그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얘가 뭐야? 갑자기 벗어난 녀석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랑 비교를 하면 겁나 많이 헷갈린다고. 그래서 신용 절도에 관련된 거니까 얘랑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알겠니? 이거 딱히 어려운 거 아니야. 너네들이 이거를 몇 번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조금 연습해보잖아. 그러면은 되게 쉬운 문항일 수도 있어. 알겠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려워하지 말자. 근데 다음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빨리 넘어와봐. 자,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36번 문제랑 37번 문제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볼까 해. 알겠지? 그걸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 볼게요. 11월까지도 먹히고 당연히 고등학교 문제까지도 먹힐 수 있다는 얘기야. 고3 문제까지도. 그지? 자, 해볼게. 당연히 순서 배열 문제, 그러니까 순서 유형을 풀 때는, 그러니까 배열이죠. 이 친구를 풀 때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박스를 먼저 읽습니다. 박스 분석을 먼저 해야 돼. 당연히 얘네가 첫 문장이니까. 여기서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 마지막 문장 뒤에 A, B, C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지? 너무나 많은 작업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박스 분석하면서 이 안에서 소재도 잡고 그리고 코어도 잡고 하고 넘어가서 A, B, C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수능에서 단 한 번도 A가 먼저 답이 나온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 그래서 우리는 A를 일단 제거를 시켜놓고 B냐 C냐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먼저 볼게 얘들아. 박스의 내용을. 리서처가 나와서 연구자가 나왔어요. In Adult Education이라서 어른들 연구에 연구자가 있었는데요. 어른 교육이요. 어른들 교육에. 근데 그 연구자는 토론토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었겠죠. 이름은 알렌 터프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wrote a paper, 종이를 하나 썼는데 이 종이를 썼다는 건 논문을 썼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불리우는 논문이냐면 해석도 안 할게요. 그냥 이거라고 불리우는 논문을 썼어요. 됐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adult education에 관련된 겁니다. 그쵸?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 했지? 논리로서 이 문제는 접근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를 최대한 많이 줄여보고 해볼게. 오케이? 너네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대로요. 자, 요거까지는 알아야 돼. 이 사람이요. formulated 만들었대요. 공식화했대요. reverse 2080 rule about for adult learning이라고 해서 어른들의 학습에 있어서 reverse 2080 28식 여기까지네.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랍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만들었다. 그냥 요렇게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해석이 정말 안 될 거거든. 근데 20, 80 규칙이라는 것을 근데 그 규칙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어디를 향한 규칙이냐면 어른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20, 80이라는 무슨 룰 규칙이 있나 봐. 근데 그 규칙을 formulated 만들었대. 공식화했대요. 이 사람이요. 이 논문에다가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요거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C에 보면은 B랑 C를 우리가 지금 만들 건데 여기에 지금 큰 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줄 좀 쳐줘야 돼.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also 이걸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also라는 녀석을 체크를 하고 그 머리 위에다가 순접이라고 우리가 좀 적어볼게. 순접. 자, 순접이 나왔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성향을 조금 더 같이 이어줄 거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앞에서 지금 아무 말도 읽은 게 없어. 사실상. 뭘 읽었어? 그냥 공식화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C에다 대고 사람들은 또한이라는 말이잖아. 사람들은 또한 seem to 뭐처럼 보입니다. 뭐뭐인 것 같습니다. consider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연결을 좀 시키려면 C는 얘 뒤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A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먼저 올 수 있는 게 B라고 좀 근거를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B에서 뭐가 나오는지 봐서 위아래가 좀 연결고리가 있냐고 봐야 되는데 20% of an adult learners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20, 80 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겠거니 정도는 알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일단 봐봐 얘들아. 자기가 정말로 이게 봐봐. 내가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36번 문제랑 37번 문제가 순서 배열 문제인데 이게 졸라 어려워.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까다롭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냥 한글로 줘도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근데 그걸 영어로 읽고 있어야 돼. 그래도 잘 몰라. 근데 그걸 또 뒤집어 놨어. 아예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간접 쓰기 유형에서 원하는 명시적 단서, 눈에 보이는 단서들로 그냥 짝짓기를 해가지고 맞추자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짝을 맞춰보자 이거야. 그러면 36, 37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 때 자기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 나온 거. 그러면 처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B랑 C 중에서 일단 무조건 답이 하나 나올 거잖아. B 아니면 C니까. 그지? 그럼 이건 최대한 열심히 해줘야 돼. 최대한 열심히 해서 B랑 C를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지금 B를 잡았잖아. 그러면 C가 올까 A가 올까 이것도 이제 50대 50이 되는 거야. BCA가 될지 BAC가 될지 그냥 요것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A랑 C에서도 서로 비교를 해서 문제를 볼 수가 있어. 앞뒤를 붙여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 읽었던 녀석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바로 also라는 녀석이 있었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한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쓰려면 앞에도 어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어떻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야. People seem to want to be in control에서 사람들은 뭐인 것 같냐? 뭐처럼 보이냐? 36번 문제는 지금 너무나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얘들아 가볍게 들어도 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겠지?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엔 이 5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워.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요. seem to want to be in control. 제어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뭔가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한 consider,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라고요. 그러면 앞에 어떤 말을 하고 나서 또한이 나와줘야 되니까 A 뒤에 C가 붙어야 된다라고. 그치? 그리고 우리는 박스 뒤에 B가 붙어야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B, A, C가 답이 되는 것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 해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구조적인 부분만 좀 찾아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 같은 거를 못 풀고 나한테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거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지 말란 얘기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45문제 중에서 이거 하나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 막 쥐어뜯고 그러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하나 더 알려주도록 할게. 37번 바로 넘어가 봐. 자,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은 힌트가 나옵니다. 조금
조금 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집중력을 좀 계속 이어줘야 되니까 내가 빨리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가볼게요. 온라인 월드래요. 저 온라인 세상이 또 나왔네. 온라인 세상이라는 것은 is an artificial universe랍니다. 인공적인 세계, 세상, 우주, 공간이래요. 인공적으로 만든 공간이래. 어떤 세부 설명? entirely, 완전히 human made,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혹은 혹은이 아니라 그리고 designed,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디자인이 된 완전히 그렇게 된 인공적인 공간이 바로 온라인 월드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 그리고 뒤에가 뭐야? 코어. 됐지? 자, 그러면은 박스에서 이 녀석을 일단 잡았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분이 A, B, C와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The design of the underlying system. 야, 여기에 나온 시스템은 온라인 월드야. 그리고 근본적인 시스템의 디자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온라인 세상의 근본적인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은 shapes, 형성을 합니다. 즉 온라인 세상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뭘 형성하냐면 how we appear,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what we see, 우리가 뭘 보는지,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앞에 말과 반대말이 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형성해 주는 게 이 온라인 세상의 아주 근본적인 시스템이래. 됐어? 오케이. 지금 온라인 월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코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잘 봐봐. A는 거르자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두자. 뭐가 나왔죠? 지시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니까 조금 꼼꼼하게 갈게. 지시어가 나왔다라고 했으면 앞에 있는 녀석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쓰는 녀석이야. 그치? 이거는 지시어와 대명사를 동시에 하는 거니까 내가 대명사도 같이 적어둘게요. 또 헷갈릴지 모르니까. 자, 지시어와 대명사라는 거는 앞에 있는 녀석을 받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앞에서 여러 가지 대상을 받은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대상을 찾아보자면은 아무리 좋게 갖다 붙여도 이 people, 다른 사람들 정도가 될 텐데 쟤네들은 그냥 굉장히 흘러가는 느낌의 단어지. 저렇게 they, 그들은 이렇게 나오기가 좀 그렇잖아. 그리고 그들이 determines, 결정 짓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 않은 저 대명사가 갑자기 결정을 짓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또 등장을 할 거야. 그걸 받아주는 게 저 데이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힌트로서 머릿속에 정립을 해두고 가는 거야. 쟤를 나중에 우리가 써먹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architect, 연결사가 나왔죠? 자, 그러나 누가 나왔습니까? 건축가들은 do not control, 제어하지 않습니다. How the residents of those buildings present themselves or see each other, but the designers of virtual space do. 여기까지만 봐도 돼. 그리고 뒤에 하나 더 해야 되더라. 진짜 이게 더 중요한 거야. those. 이건 진짜 지시어죠. 자, 여기서 선생님 말을 좀 천천히 해볼게. 잘 들어봐. these랑 this, those, that, such가 나오면 앞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 친구가 뭐를 쓰였냐면 얘들아, 지시어를 쓰고 뒤에 명사를 썼잖아. 그럼 우린 얘를 지시 형용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저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저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건물들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이 건물들이라는 존재가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언급을 할 때 이 건물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면은 이 건물들이라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이 마우스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앞에 언급을 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이 도즈 빌딩즈라고. 그럼 앞에 건물들이 나와줘야지 걔네들을 받기 위해서 빌딩을 써야 되는 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박스 안에 빌딩이나 건물들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B가 A 박스 뒤에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힌트를 받아야 되는 건 이 데이가 받아주는 게 과연 누구일까? 또 머릿속에 정립을 해야 되고 이 건물들이 위에 나와줘야 되는데 건물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챙겨놔야 되는 부분이야. 됐지?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 C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C에도 뭐가 있어? 대명사가 나왔다 얘들아.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했어요. 36, 37번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강의 한 번 듣고 이걸 다 맞출 수 있으면은, 그지? 누가 공부를 하겠니? It determines the structure of conversations and who has access to what information 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위에서 우리가 안 된다는 녀석들을 충분히 골라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무조건 C가 돼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그거의 근거를 좀 찾아가야 돼. 저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서 뭘 가리키는 걸까? 이 디자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라고요. 저 디자인은 뭐냐면 온라인 세상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이야. 우리 인간이 온라인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 하고 디자인을 했을 거잖아. 그 디자인이요. 그쵸? 근데 그 온라인 세상의 근본적인 그 시스템의 디자인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형성해주는 공간이래요. 그지? 그리고 그것은 determines, 결정짓는데 무엇을 결정짓냐면 대화의 구조를 결정짓습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who has access to what information. 누가 어느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결정을 해주는 공간이랍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까지 더블 체크를 해주면 우리는 충분히 C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친구들 때문에 A랑 B는 얘네 두 가지 때문에 되지 않는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자 이제 또 나온 게 뭐야? CBA가 될지 CAB가 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요령은 뭐냐면 C랑 BA를 비교해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B와 A 이 두 가지에 대한 관계도 비교를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 둘의 관계, 어딨냐? A와 B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런 간접쓰기용의 명시적 단서인 시그널들을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생각했던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훨씬 더 쉬운 부분은 바로 앞에 어떤 buildings, 건물들이 등장을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의 건물들이 등장을 하는지 C의 건물들이 등장을 하는지를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건물들이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들은요 affect people's mood,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답니다. 뭘 해가지고요? 성당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성당? 경이로운 성당. 그리고 뭘 만들어? 학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학교? 놀도록 격려하는 그런 학교, 재미가 가득한 학교,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키텍트가 등장을 해서 건축가들은 이러한 성당들이나 학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나 이러한 건물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건축가들은 제어를 하거나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건물들의 누구들? 레지던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제어하거나 통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들 스스로를. 그지? 제가 성당을 지었으니까 제가 건축가로서 성당을 지었으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 건물에 맞게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어할 수 없단 말이야. 개개인이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가상의 공간을 디자인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요.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determines, 결정짓습니다. whether we see, 우리가 보는지, each other's face, 서로의 얼굴을 보는지, 아니면 서로가 이름으로써 알 수 있는지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야. 가상의 공간이니까 우리가 이름으로써 보고 얼굴로써 보게 할 건지, 이름만 보게 할 건지, 비공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짓게 해준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건물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의 다음번에 등장해야 될 친구들이 도즈 빌딩즈.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 줄게 얘들아.
봐봐. 요것도 중요한 거야. 그들이 결정을 짓는데 뭐인지를 결정짓냐면 we see each other's face.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지. 자, 우리가 직접적 성당에 가게 되면 성당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무조건 봐야 돼. 내가 보기 싫다 그래서 나 가면 쓰고 뭐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볼지 안 볼지를 결정 지어줘. 그리고 혹은 instead 대신에 know each other's only by name. 이름으로. 얼굴을 안 보고 이름만 볼지 그거를 결정 지어주는 게 그들이래.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이 그들은 아키텍트가 아니란 말이야. 건축가가. 뭔 말인지 알지? 건축가는 직접 성당을 짓고 학교를 짓는 사람들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저 데이가 가리키는 게 건축가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건축가들로서 쟤네들을 끝내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게 누구야? 디자이너들인 거야. 어디의 디자이너? 가상현실의, 가상공간의 디자이너들. 거기가 지금 여기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B 뒤에 A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B랑 A도 서로가 연결고리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B 뒤에 A가 온다. 이렇게. 박스 뒤에는 C가 온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CBA가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서로가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치? 건축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아키텍트가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 물리적인 공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케이? 이거는 아까 거보다 쉬운 거야. 아까 거보다 명시적 단서와 힌트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내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38. 자, 38, 39는 어렵지 않아. 자, 이거를 보고 문제를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없다는 말이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에 거 문제 푸는 게 계속 관성이 있어가지고 딱 박스를 보자마자 박스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지금 얘네는 삽입 유형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자, 삽입 유형에서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박스를 먼저 보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 2번이 돼야 돼. 1번은 여기가 돼야 되고. 알겠나요? 자, 박스를 먼저 분석하지 않습니다. 사실 먼저 분석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왜냐면 쟤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봐봤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그러니까 뭘 먼저 봐야 돼? 첫 문장을 먼저 봐요. 첫 문장 분석을 먼저 합니다. 첫 문장 분석한 뒤 그리고 박스 분석. 자, 이게 삽입 문장의 요령이야. 자, 근데 이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거 있어. 이거는 무조건 필기를 하든 머릿속에 넣어놓든 꼭 넣어주길 바래. 진짜로. 자, 삽입 유형에서는 역접이 지금 but 나온 거 보여? 그리고 그 뒤에 봐봐. however 나온 거 보여? 보이지? but, however. 지금 이거 11월 문제인데 둘 다 역접 넣어놨어. 오케이? 삽입 문제에서 역접 유형이 엄청 많아. 역접 유형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역접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글 흘러가다가 중간에 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역접이야. 맞아? 그래서 역접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박스 앞. 자, 박스 앞 문장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다. 박스 앞 문장보다 뒷문장이 더 중요해.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곰곰이 계속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 안 하고 문제 풀면은 너네 맨날 앞문장 보면서 헷갈려서 문제 번호 이상한 데다 넣을 거야. 삽입시킬 때. 박스 앞문장보다 뒷문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이 삽입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인 거야. 엄청나게 핵심이 되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이걸 알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거시킬 수 있어. 그 말이 뭔지 얘기를 해줄게요. 잘 보세요. 자, but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자마자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 먼저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무슨 글에 대해서 떠들 건지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빈칸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고 성향을. 1996년에 construction workers,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clear the site, 그 장소를 뭐 하고 있었대? clear, 깨끗하게 치우고 있었대요. in downtown Athens,
아테네의 다운타운 시내에 있는 장소였대. For the foundation. 뭘 위해서? 기초, 초석을 위해서. 무엇에? New Museum of Modern Art. 모던 아트의 새로운 박물관의 초석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쁘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그 위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었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오케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누구야?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found 발견했어요. traces 무엇을? 흔적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무슨 흔적이냐면 a large structure 아주 거대한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조물은 sitting on the bedrock 암석 위에 놓여져 있는 구조물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치우다가 여기에 이제 박물관 들어설 거래. 그래서 우리 거기 깨끗하게 치우자 평평하게 해서 막 치우고 있는데 엄청 큰 구조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던 거야. 여기에 엄청 큰 건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괜찮아? 끝났어. 한 문장. 이 얘기야. 우리 이야기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구조물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쟤를 지금 꺼내고 싶어서 청소를 시킨 거잖아. 쟤가 지금 나와줘야지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니까 공사 인부들이 지금 여기를 청소한 거잖아. 그지? 그럼 저 건물들이 관련된 얘기야. 됐지? 그리고 박스 올라가자. But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자, it was 그게 뭔진 모르지만 it was 그것은 was more than 이거 해서 어떻게 할 거야? more than 그 이상이었다. 되니 뭐보다? than 이 뒤에 거보다. 그러니까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이 그것은 A 뒤에 게 B 그 이상이었다. 이렇게요. 오케이? 그거 이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상? just 단지 a central 중심이야. 무엇에? for physical improvement 신체적인 향상. 신체적인 향상을 위한 중심지 그 이상이었대. 이게 뭘 시사하고 있는 거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저게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성향을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들 입장에서 우리가 역접을 어렸을 때부터 배울 때 무조건 뿔마로만 배워가지고 너무 성향이 그것만 강력하잖아. 좋아한다, 싫어한다, 예쁘다, 아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게 이제 역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해봐. 신체적인 향상 그 이상이었다라고 해서 역접을 찍어놨지.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쭉 가다가 역접이 나오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기점으로부터 더 이상 신체적인 향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안 돼.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신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신체적 향상을 위한 중심지 그 이상이었대. 이것이 뭔지 모르나? 그러면 그 뒤에는 그 이상의 내용이 나와야 돼. 알겠어? 신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는데 신체 이상의 것이라고 했는데 위로 올라갔는데 신체 얘기를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들아. 그래서 뒤에 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앞에 문장보다. 알겠니? 신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 그 부분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넣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내용이 그치? 이렇게 삽입 문제 푸는 거야. 삽입 문제는 그래서 사실상 막 엄청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을 거야.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배열에 비해서. 가볼게요. 뭘 찾아야 되냐면 이게 이제 너희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느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1번을 읽었는데 1번을 읽었는데 무슨 되게 막 밋밋해. 별 내용이 없어. 그러면 막 당황하거든? 내가 1번에 답을 넣어도 될까 말까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 근데 1번을 읽었는데 1번이 졸라 밋밋해. 색깔이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나 1번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번이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1번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한테 있어야지 내가 1번에 안 넣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1번에 대체 어떻게 해야 안 넣지? 그게 뭐냐면 신체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신체 얘기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체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밋밋한 내용들은 그냥 다 버리면 돼. 그냥 쭉쭉쭉.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봐봐. 뒤에 거 이건 조금 빨리 봐볼게요, 얘들아. 여기 봐보세요. 2번에 excavation, 발굴이요. gymnasium이라고 해서 GYM이라고 해서 우리가 gym, 체육관이야. wrestling arena, 레슬링을 하는 경기장이야. 이게 뭔데? 신체 향상을 하기 위한 공간이잖아. 체육관에서 뭐해? 신체 향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것은 신체 향상 그 이상이었대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거야. 알겠니? 이 앞에다 내가 2번에다 넣는다고 가정해봐. 그럼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 신체 얘기가 나왔어. 신체 그 이상이래잖아. 그만 얘기해야 돼. 아니야. 3번 봐. 3번에 뭐가 있어? 그 공간은 운동선수들과 운동을 위한 공간이었대. 신체 향상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걔네들이요, 그곳에서 영맨, 아테네의 어린 남자들이 트레인을 하고 했대요. 군인이 되거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훈련을 했대. 신체 향상의 목표로 훈련을 한 거야. 얘가 들어있는데 3번에 넣는다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구조를 알고 읽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봐. The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이요. soon, 곧 발견을 했고 깨달았어. 뭘 발견했냐면 that they had found. 그들이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ites, 아주 중요한 장소들 중 하나를 발견을 했답니다. 이곳에서 발견을 한 거겠죠? 지금 이곳에서요.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인부들이 치우다가 발견해서 고고학자들이 온 거야. 그지? 근데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여기는 지금 체육관이었고 운동을 하는 공간들이었다는 거야. 근데 곧 뭘 발견했어? 이걸 발견했대. In all of Western European intellectual culture. 줄! intellectual 이게 무슨 말이야? 지적인 지능의에 관련된 거잖아. 그러면 신체 얘기가 그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얘들아? 지적이고 정신에 관련되고 지능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지. 알겠니? 이게 역접에서의 성향을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좋다 싫다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신체 얘기가 안 나오면 지적, 지능 얘기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거랑 조금 더 엮어서 우리가 물론 대학이, 체육대학이 있기 때문에 신체에 관련된 걸 수도 있지만 그 뒤에도 그것이 첫 번째 대학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당시에 대학이라는 곳은 뭐겠어? 높은 학문을 배우기 위한 곳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공간은 신체적인 향상, 그 이상의 공간으로서 지적인 능력치와 높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시작점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신체 얘기가 끝나고 뒤집어져야 하기 때문에 4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야? 박스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역접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잖아. 그리고 어디를 집중하자? 뒤에 문장을 집중하자. 이게 삽입 문제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말한 걸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다음 문제에다가 풀어봐봐. 내가 지금 말한 걸 그대로 사용해서 다음 39번 문제에다가 그대로 풀어봐봐, 얘들아. 박스 먼저 읽으면 안 돼.
됐나? 같이 볼까 얘들아? 조금 시간이 부족했나? 같이 봐볼게요. 나는 솔직히 너네가 이 문제 풀면서 틀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 그래서 틀려가지고 그게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단 말이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걸 읽다가 박스를 보면은 뭔 소린지 모르기 때문에 박스를 보지 않고 첫 문장을 먼저 봐줘야 됩니다. 국룰이야. 그래서 처음에 보면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야 돼. Liberalization of capital markets래요. 뭐 대놓고 시작하자마자 자본 시장, 캐피털이라고 하게 되면 자본이라는 말이 있고 수도라는 말도 있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요. 그래서 자본 시장의 자유화래요. 얘들아, 자본이 돈인데 돈이 자유화가 됐으니까 돈이 자유롭게 풀렸단 얘기지. 그지? 묶여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풀린 자유화. 그리고 그 자유화 속에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쓴다는 건 앞에 있는 걸 꾸미는 건데 꾸며준다는 얘기는 그게 중요하니까 꾸며주는 거야. 쓸모없으면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기금들이라는 게 무엇을 향한 투자를 향한 기금들, 돈이죠. 그런 것들이 빌려질 수 있대요. 자유화가 돼서요. 그래서 그 자유화는 has been an important contributor, 아주 중요한 기여자의 역할을 해왔다랍니다. 어디에? to the pace of globalization, 세계화의 속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대. 그러니까 세계화로 가는 데 있어서 막 부추겨 줬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모두 다 글로벌리제이션이 될 수 있게. 자유화 덕분에. 오케이? Since the 1970년대부터 there has been a trend, 유행이랑 추세가 있었답니다. 무엇을 향한? freer flow of capital across borders. border 하게 되면 국경이지. 근데 국경들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국경을 다 가로질른다는 건 전 세계란 얘기죠. 전 세계에 걸쳐서 자본의 흐름인데 더 자유로워진 자본의 흐름이래. 이게 뭔 말이야? 자본의 자유화잖아. 그러한 추세가 있어 왔대요. 즉 1970년대부터 자본의 자유화의 추세가 있어가지고 세계화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 돕고 있다. 이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계화를 돕고 있다라는 이제 플러스적 요소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박스에 올라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역접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some say,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freer flow capital, 나왔지? 위에서 나온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더 자유로운 그 자본이요. 자본의 자유화가 has raised, 증가시켰다랍니다. 무엇을? risk, 위험을. 무슨 위험? financial instability에서 재정적인 불안정, 돈이 좀 불안정한 그러한 위험성을 증가시켰대. 일단 묶여있으면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묶여있으면 그건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정성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자본이 계속 돌아다녀. 그지? 베트남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고 러시아에 가 있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돈이 이제 언제 나올 때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게 불안정한 거잖아. 그래서 그 위험성이 증가했대. 괜찮아? 그러면 위험성이 증가했으니까 이 뒤에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 위험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지금 세계화를 돕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너희들이 분명히 헷갈렸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이건 천천히. 자, 1번에 넣을 수 있냐? current economic, 현재 경제가 theory, 이론이요. 경제 이론은, 현재 경제 이론은 suggest, 시사하는 바가 있고 제시하는 바가 있답니다. that 무엇이? 이것이요. This should aid development. 이것이 바로 자본의 자유화인데 이것이 aid development,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경제 이론이 시사를 한다랍니다. 좋은 거네? 너무나 간단한 내용. 1번에 넣는다는 건 그냥 찍었다는 얘기야. 자, 2번. Developing countries. 누구? 개발도상국들. 잘 못 사는 나라들이 have limited, 제한된 domestic, 국내의 international, 국제, domestic, 국내 savings, 돈들, 자본들을 갖고 있어요. 돈이 없단 얘기야. 그리고 with which, 그것으로 이런 거 해석할 때 봐, 얘들아. 그 자원으로 뭐 할? to invest in growth,
성장에 투자를 할 자원들, 돈들이 제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근데 이 자유화가 무엇을 가능하게 해줬냐? 그들을 tap into a global pool of fund. 전 세계 기금의 모음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세계화의 속도에 도움을 주는 거야. 괜찮아? 2번도 넣으면 안 되겠지? 왠지 리미티드 이런 거 나왔다 그래서 끌리면 안 된다. 오케이? 자, Global Capital Markets also allows 또한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것도 조금 힌트가 될까 싶은데, 그지? 세계 자본 시장은 또한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 investors, 투자자들을 great scope, 더 많은 범주로서 가능하게 해줬대요. 무슨 범주? manage,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spread, 퍼뜨릴 수 있게 해줬대. their risk, 이것 때문에 이게 이건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놓는 오답이 상당히 많았다. 이 당시에 실제로. 왜냐면은 이건 알고 있으니까, 역접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역접 뒤에 이제 마이너스 나와야 되겠구나. 근데 리스크 있으니까 아 여기서부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내용을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자,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을 spread, 퍼뜨릴 수 있게 해줬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게 해줬대요. 오케이? 10개의 위험이 있는데 10개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조져도 9개가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위험이 다 뭉쳐있다고 쳐봐. 그럼 하나만 조져도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위험이 분산시킬 수 있게 허락을 해줬대. 세계 자유화가.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해줬으니까요. 3번이 아니야. 자, 4번. The East Asia crisis of late 1990s came. 뭐래냐? 왔대. 뭐가 와? 1990년대 후반에 동아시아에 위기가 왔습니다. 오케이? 뒤에 문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문장 때문에 와리까리 한단 말이야. 머릿속에서 어디다 내가 이걸 넣어야 될까? 기준점을 잘 생각해서 뒤에 내가 뭐를 넣어야 되는지 봐야 된다고요. 자, 이러한 종류의 자유화, 이건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자유화지. 자본시장의 자유화 때문에 그 결과로서, 자본시장의 결과로서 1990년대 후에 후가 아니라 그 말에 동아시아의 위기가 왔대요. 그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위험이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아시아에 위험이 왔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또 뭐야더라? Without strong financial system, 강력한 재정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그리고 sound regulatory environment, 건강한 규제적인 환경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잖아. 없다면 capital market globalization, 자본시장의 세계화라는 것은 can sow the seed, seed를 뿌릴 수 있대요. 씨앗을 뿌리다라는 뜻이야. 무슨 씨앗을 뿌리냐? 씨앗을 뿌려내면 그걸 씨앗이 자라잖아. 근데 무슨 씨앗이냐면 instability, 불안정성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대. 그러면 불안정 씨앗이 심었으면 불안정이 크는 거잖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 In economies, 어디에? 경제에. 뭐보다? 성장보다. A rather than B라고 외우든 B rather than A라고 외우든 어쨌든 앞에 거다라는 거야. 뒤에 게 아니라. 그럼 앞에 거다. 그 뭐가 성장이 아니라 경제의 불안정이라는 씨드를 심을 수가 있다. 뭐가 없다면? 안정적이고 건강한 시스템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위기. 오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어딨냐? 이것 때문에 미친 듯이 많이 오답이 나왔었던 번호가 이거였다. 3번으로서. 그러니까 본인도 3번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는 이런 것들은 안 틀리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지? 그리고 4번을 한 사람들 잘했고, 혹시나 만약에 4번 3, 4가 아니라 1, 2, 5 중에 골랐다고 하면은 요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삽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처음부터 정리할. 됐니? 오케이. 오늘 5문제를 다 봐주려고 좀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딴소리 좀 했어야 되는데 좀 개소리를 안 하고 좀 끝까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밴드를 활용해가지고
아주 신박하게 뭔가를 할 계획을 잡고 있어. 영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복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봅시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쟤야 어제 등록했어? 목요일 날? 안 했지? 수강 신청을 했는데 보는데 수강 신청은 했어? 수고했다. 이차는 이 새끼 씨.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이번 주말에 쉬려고. 너무 힘든 주였어가지고. 지하 때문에요? 지하 때문에. 쟤야 단어 잘해왔어 오늘. 나 감동했어. 너 처음에 잘했어? 지금 잘해? 알았어. 오늘 빼고래.